자, 이제 점유권 가겠습니다. 일단 점유 그러면 점유는 뭐라고 하죠? 점유를 뭐라고 정의해요? 네? 이게 무슨 점이라고요? 점자가? 점령하다 그런 뜻이 점령하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지역을 뭐 하는 거죠?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뭐 한다 그래요? 점유한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점유라고 할 때, 자, 이 지금 사람이 보이죠? 이 사람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걸 뭐 한다 그래요? 점유한다. 점유하는 거를 현실적인 지배 또는 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사실상의 지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어느 지역, 돈바스 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점유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정당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가지고 있으면 점유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사실상 지배 이렇게 표현해요. 점유를.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저 안경을 지금 훔쳐서 남의 거를 잠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경에 대한 진짜 법적인 권리는 따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형태가 눈으로 봤을 때 점유한다 그러면 사실상의 지배라고 표현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서 점유한다 그러면 그건 법률상의 지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권리를 우리는 점유권이라고 하고, 그거와 별개로 법률상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점유를 해도 되는 건지 따지는지 여부를 우리는 본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점유권, 예컨대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데, 예컨대 도인이라는 사람은 물건에 본권은 없지만, 법률상의 권리는 없지만 현재 훔쳐서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도인도 점유권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본권은 없지만, 법률상의 권리는 없지만 점유는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측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회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점유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힘센 사람이 찜하는 것밖에 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투쟁 상태를 만들어 놓지 않기 위해서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고 임시적으로 보호해 준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반면에 법률상으로 지배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본권이라고 한다. 본권. 예를 들어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법률상의 권리, 법률상의 권리를 전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본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권이 뭐냐 그러면 점유권이 아닌 모든 권리가 다 본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린 물권만 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권이란 말 자체가 본래 권리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걸 본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본래 권리인 것이 뭐냐? 법률상의 모든 권리가 다 본권이에요. 그것이 설령 채권인 임차권이라도 얘도 본권이다. 요컨대 본권이란 어떤 게 본권이라고요? 법률상의 모든 적법한 권리, 이게 다 본권이에요. 근데 점유권은 그것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본권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는 걸 뭐라고 하겠다? 점유권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점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그림상 갑은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 그럼 이 부동산인 토지를 점유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거죠. 건물이 있고요. 을이 건물 주인이에요. 병은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갈비집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건물주 따로 있고 임차인이 있어요. 건물을 빌린 사람. 그리고 거기서 주방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요 5명 중에서 현재 이 부동산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토지의 점유자는 누가 된다고요?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예요? 을이 되는 거예요. 을.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 누구예요? 병이 건물의 점유자예요. 병. 그럼 이 병이라는 이 사람은 건물을 빌려서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건물을 점유하는 것이고 이 병은 토지에 대한 관계, 점유는 없어요. 병은 토지 점유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주방장은 뭐예요? 주방장은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점유권 없어요. 점유 보조자. 예?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는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잖아요. 그죠? 사회 종속적인 지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손님은 예? 손님은 점유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는 일시적인 것을 점유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고 공간적으로 지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멈췄다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점유한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점유는 시간적인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대지, 땅의 점유는 누구라고요? 건물의 소유자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지의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다. 점유가 사실상 집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점유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관념화되고 있어요. 점유를 하면 점유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점유를 안 하는데 점유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점유 보조자의 경우예요. 현실적으로 점유를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점유 보조자? 예? 상점의 점원, 가정부, 기사 이런 사람들은 다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점유 안 하는데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있냐면 간접 점유자가 있어요. 그리고 상속인과 같은 사람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당연히 점유를 승계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당연히 승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접 점유자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점유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유라는 건 사실상으로 지배했을 때 점유를 인정해 주는 건데 이게 점점 관념화돼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도 봤지만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로 보면 갑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을이 임차인입니다. 둘 사이에서는 무슨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 계약. 그럼 갑은 임대인, 을은 임차인이죠. 이때 이 임차인 을을 뭐라고 합니까? 얘를 직접 점유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직접 점유자. 얘를 뭐라 그래요? 간접 점유자. 그러면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다 그랬을 때 얘는 현실적으로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지만 얘를 통해서 점유를 매게 한다. 그게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주인이 줬다가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는 계약 관계,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예컨대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럼 점유가 이전이 되고 끝이죠.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니죠. 이거는 매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차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용하게 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사용권을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줬다가 돌려받는 계약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사용대차도 있겠죠. 또 전세권 설정도 되겠죠. 또 지상권도 되겠죠. 또 질권도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다가 사용하게 해주다가 돌려받는 계약 관계를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자? 점유 매개 관계. 이 점유 매개 관계가 나왔을 때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인정을 하냐면 현실적으로 얘는 점유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점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회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니까.
집주인인데 도둑놈이 들어갔어요. 세입자 집에. 그래서 집주인이 봤어요. 나가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점유권이 없는데요? 그래서 얘한테도 점유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유 매개 관계는 계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 관계? 주었다가 돌려받게 되는 계약 관계. 근데 이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는다. 설령 임대차 계약이 무효다, 취소다라고 했어도 상관없이 점유 매개 관계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점유 매개 관계라는 걸 얘기할 때는 임대차가 무효다, 취소다 이런 얘기할 때는 얘가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따지는 거지만 점유 매개 관계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얘가 직접 점유고 얘가 간접 점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점유 매개 관계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접 점유한다, 직접 점유한다. 얘는 점유 현실적으로 안 하는데 점유권이 인정되겠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중첩적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죠. 즉, 을이 다시 병과 임대차 계약을 또 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전대차. 그럼 얘가 직접 점유자 1명, 간접 점유 2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점유는 원래 현실적인 개념이지만 현실적인 개념이 사회 질서와 평화 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관념화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점유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79페이지 1번입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2번,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점유권을 승계하지 못한다. 알든 말든 상관없이 점유권을 승계한다 그랬죠? 네. 승계합니다. 3번, 점유 매개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해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유효, 무효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권에 관한 문제니까. 4번,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에 표상되어 있는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번에 우리 점유의 효력에서 보는데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200조 규정이 있는데 그 200조 규정은 부동산 물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또 봅니다. 요것도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점유 계속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의 추정적 효력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 부분을 좀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점유의 태양입니다. 점유의 태양은 점유의 모습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 모습. 그러니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렇게 나누어요. 그러면 자주와 타주 그랬을 때 스스로 자의 주인 주니까 자주 그러면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는 점유. 타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주인 되어서 하는 점유. 그러니까 자기가 점유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유를 타주 점유 그래요. 이걸 풀어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 자주와 타주는 객관적으로 구별합니까? 주관적으로 구별합니까? 요거 구별은 권원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별을 해줍니다. 객관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점유자가 점유를 하는데 그 점유하는 그 사람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밖에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져준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점유하는 사람만 제대로 알 수 있겠죠. 점유하는 스스로만. 근데 밖에서 봐서도 그 사람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더란 말이죠. 그죠? 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휴게실 가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했어요. 막혀버렸네요. 뚫고 나오시는 분. 책임지고 그거 뚫고 나오시는 분. 없죠? 나오셔요. 뚫고 나오세요. 책임지고. 도우도 없이 손으로 이렇게. 도우도 없이 손으로 이렇게 뚫고 나와요.
만약에 그런 주인의식이 풍부한 분이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자주점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대반이잖아요. 내 거라면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유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결국 점유자의 의사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따져주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요 권원이 뭐냐 그랬을 때 권원이라는 것은 점유를 하게 된 원인 사실을 권원이라 합니다. 점유 취득의 원인 사실. 요걸 권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점유를 시작하게 됐느냐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따져줍니다. 예컨대 매수인의 점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의 권원은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점유했겠어요?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주 점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또 보면 임차인의 권원은 뭐겠어요? 임차인이 어떻게 점유를 시작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그럼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타인의 물건을 세를 주고 빌려서 쓰는 거죠. 그러면 그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의사를 가져야 돼요? 못 가져야 돼요? 당연히 못 가져야죠. 그럼 소유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타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도인의 점유. 도인은 권원이 뭐예요? 절취한 거죠? 절취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소유의사를 가지겠어요? 못 가지겠어요? 도인은 소유의사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얘는 뭐예요? 자주다. 이렇게 그 사람이 적법 권리가 있다고 믿었느냐 상관없이요.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자주라고 하고 소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면 타주로 보겠다. 여기서 디테일하게 이제 판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다시 보기로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선의 점유란 어떤 게 선이에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를 선의. 악의 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혹은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악의 그러자. 그래서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 선의,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하면서 하면 악의 점유. 악의 점유는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악의. 선의 점유는 시옷이니까 오신하는 거예요. 선의는 오신, 악의는 의심, 선의는 오신. 그럼 선의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 없다 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유의 의사는 자주 타주의 기준이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면 선의,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혹은 의심만 했어도 악의의 점유가 되죠. 얘네들을 다 구별해야 되는 건 뒤에 가서 이유가 나옵니다. 다만 선의의 점유라고 해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이때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의 점유를 보면 자주 타주했을 때는 자주예요. 그러면 선의 악일 때는 뭐겠어요? 매수인의 점유는 선이겠죠. 아마도 자기가 소유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점유를 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임차인을 보세요. 임차인은 자주 타주를 봤을 땐 타주죠. 그러나 본권에 대한 문제에서 임차권도 본권이죠. 그러면 적법한 임차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했다면 얘는 선의, 악의? 선의가 되는 거죠. 도인의 점유입니다. 도인의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지고 하면 다 자주지만 선의, 악의로 봤을 때는 뭐죠? 도인은? 악의가 되겠죠. 그러면 자주라고 선의가 되고 선의라고 자주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선의, 악의와 자주, 타주는 구별 기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이지 자주라고 선의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자주가 악의로 갈 수도 있고 또 선의가 자주로도 타주로도 갈 수 있다. 다 별개 기준으로 따져주는 겁니다. 자, 선의 점유자라고 해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뭐하면? 패소하면 언제부터요? 네, 소 제기 시부터 네, 악의로 간주한다. 됐어요. 네, 다시. 이게 안 보여요? 자, 다음에 79페이지 2번입니다. 자주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네요.
제가 고쳤어요. 이거 고쳤어요. 네. 자, 1번 보시죠.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맞아요? 그런 사실을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라면 소유 의사를 가져야 되겠죠. 자주입니다. 2번,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타인의 지분 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지만 자기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자주예요. 3번, 등기 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수탁자의 수탁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 소유예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죠. 소유사를 가질 수가 없죠. 4번,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자, 요게 1번지, 2번지인데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침범을 했어요. 요만큼은. 그러면 요 토지하고 건물을 갑이 소유한 토지하고 건물을 을이 매수했다. 근데 요 부분, 경계를 침범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겠어요? 타주겠어요? 표현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 취득했다라는 표현하고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 부분 침해했다. 초과했다. 상당 부분 초과했다. 이렇게 표현 자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는 자주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타주예요. 결국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에 판례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이게 자주라면 취득시효가 되는 거고 타주라면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요. 표현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엄청난 느낌이잖아요. 왠지 많이 초과했다는 느낌. 그러면 타주고 조금밖에 안 된다.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취득했다. 그럼 느낌이 크게 뭐 침범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러면 자주가 되는 거예요. 표현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사례로는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상당히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 그랬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조금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얘는 자주, 타주. 타주입니다. 5번,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예요. 그럼 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로 전환되죠. 자, 점유 취득과 소멸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상 갑이 악의로 15년을 점유했고요. 을이 선의로 5년을 점유했다. 그럼 이제 이쪽부터 계속해서 점유를 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했을 때 얘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시켜서 선의 5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합쳐가지고 병합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악이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이 20년을 주장하거나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시키거나 앞사람의 점유를 함께 주장해도 된다. 함께 주장하는 걸 우리는 병합 내지는 합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리하거나 병합하는 건 점유자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앞사람의 점유기간을 합쳐서 얘 점유기간에 포함해서 20년 주장할 때는요. 하자를 반드시 승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 20년은 안 돼요. 자기 거 선이 5년 또는 앞사람 거 악이 포함해서 15년 더하면 20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점유를 승계할 때는 뭣도 하자도 같이 승계해야 된다. 자, 그런데 갑이 피상속인이고 을이 상속인이에요. 그럼 중간에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 개시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갑이 죽었다. 피상속이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악이 15년과 상속인 자기의 선이 5년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이 상속인은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승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악이 20년이에요.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부의 점유는 자식의 점유로 뭐예요? 승계된다. 그래서 아버지 얼굴에 점 있으면 자식 얼굴에 점 있는 거예요. 부점, 자점의 원칙. 예? 네. 자, 그래서 을은 새로운 권원에 의한 독립한 자신만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례가.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상속인이잖아요. 상속인이 상속 말고 다른 새로운 권원에 의한 자신만의 점유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상속일 때에는 점유의 분리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 자체가 새로운 권원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상속받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매매가 있든 증여가 있든 교환이 있든 뭔가 자신만의 독립한 뭐가 있어야지만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타주다. 자기는 자주다. 그럼 자주 점유의 전환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속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매매든 경매든 증여든 다른 권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만의 새로운 권원에 따른 독립 점유를 개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승계하는 겁니다. 자, 점유 효력인데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점유 추정력. 자, 지금 산이 보이죠? 불 나고 있어요. 산 너머에 연기 나고 있어요. 불 나고 있어요. 그럼 요걸 구하라 보면 산 너머에서 뭐 났다고? 불 났다고 추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기를 통해서 불의 존재가 뭐 되는 거죠? 추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점유를 한다면 뭐가 추정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점유를 통해서 세 가지 형태를 추정해 주는데 첫 번째, 점유 태양이 추정됩니다. 197조 1항에 따라서 점유 태양이 추정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유 계속이 추정되고 세 번째는 권리 적법이 추정된다. 그래서 추정력이 세 가지가 적용되는데 첫 번째 점유 태양의 추정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를 하게 되면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여기서 선의란 뭐가 선의라고 했어요? 선의?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점유는 뭐라 그러죠? 자주 점유.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점유자 스스로 내가 소유의 의사가 있다라고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선의까지는 추정되는데 그런데 뭐는 추정되지 않아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무과실은 뭐예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함의 과실이 없는 게 무과실이에요.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 것까지는 추정을 하는데 그 오신한 점에 과실이 없느냐? 그거는 추정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무과실의 점유는 스스로 점유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추정되지 않아요. 자, 점유 계속의 추정 198조인데 전후 양시점에 점유를 했으면 그러면 이전에는 갑이 점유를 했고 후에는 을이 점유했어요. 그래서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기간은 계속이 된 것으로 추정하겠다. 근데 문제는 점유자가 서로 달라요. 전에는 갑이 점유했고요. 나중에는 을이 점유했습니다. 이렇게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면 역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래서 예컨대 90년 1월 1일 날 점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1월 1일 날 점유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년이 점유를 한 거잖아요. 20년 점유했을 때 매일매일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요 날짜에 점유한 사실 한번 입증하고 요 날짜에 점유한 사실 한번 입증하면 그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계속되는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러면 자기가 20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유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최초 점유 시점과 최종 점유 시점만 주장하면 돼요. 물론 중간에 점유 승계가 일어나서 갑이 점유하다가 을에게 넘겨줬어요. 그렇더라도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준다. 이게 이제 취득시효를 이야기할 때 취득시효 기간이 몇 년이에요? 점유 취득시효가 20년이잖아요. 그럼 20년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매일매일 점유했습니다라는 걸 20년치를 어떻게 입증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 점유 시점과 최종 점유 시점만 입증하면 그 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그겁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입니다. 200조의 추정. 아까도 잠깐 살짝 얘기했는데 그림 보시면 갑이 이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모자를 쓰고 있다면 그 모자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겠죠? 그 권리가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소유권이겠죠. 그런 권리를 얘가 적법하게 취득했느냐? 알 수가 없지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그 권리는 어떻게 한다? 적법하게 보유해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이걸 권리 적법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겠다. 다만 이것은 동산에만 적용되고요. 부동산을 통해서는 그 권리 적법의 추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는 왜 이게 적용되지 않느냐면 지금 이게 뭐냐면 점유를 통해서 본권을 추정하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왜 이 200조가 적용 안 되냐면 부동산은 A가 점유를 하고 있고 농사 짓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이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누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을 받아요? B. 부동산은 등기에 추정력을 주는 거지 점유에 추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동산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얘하고 얘는 동산, 부동산 전부 적용되는 겁니다. 얘만 동산만 적용된다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문제를 낼 때도 이렇게 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취득해서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 이 규정을 슬쩍 바꿔쳐서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X. 부동산 안 된단 말이야. 동산만. 점유자가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 그럼 X. 점유하는 부동산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동산만 된다니까. 자, 문제 보겠습니다. 80페이지 3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피상속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점유도 타주 점유다. 피상속인이 타주라면 상속인의 점유는 그냥 무조건 타주인 거예요. 맞죠? 점유 승계됩니다. 2번. 점유 매개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점유 매개자. 어떤 사람? 예컨대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 타주. 소유세를 가질 수가 없죠. 타주죠. 3번.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주 점유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타주가 자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자주가 타주로도 전환될 수가 있어요. 예컨대 경락된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아, 경락이 됐어요. 그런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면 얘는 당연히 타주죠. 타주. 그죠? 원래 자주로 살다가 타주로 전환되죠. 반면에 타주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점유시킨 자에 대해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타주에서 자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지 전환되는 것이지 단지 등기했다 또는 대장에 등록했다.
등기했다, 대장에 등록했다 이런 건 가지고 자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이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한 것이니까. 뭐 해야지 된다고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4번 점유 취소 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시효 취득하려면 직접 점유를 통해서만 시효 취득이 되나요?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시효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럼 간접 점유로도 얼마든지 시효 취득할 수 있다. 5번 타주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는 자기의 점유가 자주 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자주 점유는 추정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80페이지 4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X죠? 왜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2번. 선의 점유자라고 해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된다. 틀렸죠? 소 제기 시부터 악의예요. 소 제기 시부터. 3번.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는 없다. 얼마든지 병합하거나 분리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점유자가 점유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에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얘가 피고가 되어서 패소했어요. 즉 이쪽이 분권자가 원고가 되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졌어요. 패소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자의 점유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타주로. 언제부터냐면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돼요. 그런데 두 번째 노란색으로 보세요. 얘가 원고가 되어서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패소했어요. 그래도 타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노란 경우하고 하얀 경우하고 뭐가 다르죠? 네? 누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점유자가요 지가 원고가 되어서 본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깨졌어요. 졌어요. 그래도 얘는 뭔가 자기가 먼저 소송을 진행했잖아요. 뭔가 믿는 가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설령 소송에서 지더라도 얘는 가상타 용기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자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점유자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예? 이쪽에서 소송 제기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응소를 했는데 져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얘는 자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뭔가 캥기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그래서 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기면 또 문제가 없는데 졌어요. 그죠? 즉 적극적으로 점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했다면 설령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지라도 타주로 전환시키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쪽에서 한 대 때리니까 깽 하고 깨갱해가지고 쳤어요. 그러면 얘는 타주로 전환됩니다. 다만 언제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그래서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자 그랬어요? 판결 시에 타주로 전환된다. 판결 시.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선의가 악의로 전환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소제기 시부터 악의로 전환되는 것이고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전환된다. 그래서 탄결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4번 보시니까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했죠. 얘는 타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4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전환되지 않습니다. 5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요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또 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점유자의 회복자의 관계 볼게요.